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 10월도 이제 다 가고 이제 11월이 내일 모레인데요. 지금 9.13 대책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용한 것이 계속 지속될 거냐, 또는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2019년 경기의 전망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2018년 하반기, 2019년 주택 분위기 뭐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여러 가지 변화하는 정책들이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시장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증권가도 지금 내리막길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서울 집값은 10월 넷째 주도 여전히 약간 상승을 보였었고요.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 곳이 아주 대표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부분, 대전 지역에서도 일부분 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방의 도시 중에서 광주라든가 대구라든가 그리고 대전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지역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투자하거나 수도권에 지금 비싼 돈을 주고 집을 샀을 때 이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다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용산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가 실제로 진행을 못하고 있고 집값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모두가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8년 들어서 도시 정비 계획 자체가 소규모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 재생 사업이 골목길 재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의 신축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대답을 할 때 항상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예를 들면 재개발 지역의 각 단계마다 각 구역의 단계마다 보통 매매 가격 상승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재개발 단계가 뭐 조합 설립이냐 사업 시행 인가냐 관리 처분이냐 이런 굵직굵직한 단계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재개발 지역도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한 달 전 혹은 봄에 샀는데 집값이 안 오를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대사업자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갭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2년 후, 3년 후를 내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많은 곳들이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강남의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양천구, 목동의 재건축도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큰 돈을 투자해 놓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강남의 재건축이나 목동의 재건축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은 가격이 굉장히 날개에 돋친 듯 올라갔지만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진행 단계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일부 대초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환수로 했을 때 세금 계산이 많이 나오면 시공사와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다고도 합니다. 이런 모양을 보면 제초안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큰 걸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제초안의 부담 때문에 추진위원회 설립을 늦추고 있는 단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거라 예상이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실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쪽에 각 구역마다 이제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이나 관리처분 전까지 보통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이 나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통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매매가의 상승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유명한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황인데요. 9.13 대책 이후에 또 매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또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계속 줄고 있고 늘지를 않고 있고 더디고 또 정부에서 지정한 여러 구역들이 주민들의 반대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17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빨간 게 B아파트고요. 파란 게 아파트인데 그 예전에 2009년도경 공급이 적었을 때 2015년도 공급이 적었을 때만큼 그렇게 많지 않게 아파트 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새 아파트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수요가 많은데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 이 지금 2018년 이후에 2, 3년 후에는 더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좀 침체되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한동안 뜨거웠다가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는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데 각 투자하는 매물,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일반 아파트, 토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각각 보유 기간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가 있고 다가구가 있고 다세대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거의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볼 때 토지값은 꾸준히 상승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시장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단독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다용도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새로 신축을 해서 임대를 놓거나 분양을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상권이 발달된 곳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여서 상가로 전환시켜서 변경시켜서 우리가 또 월세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오비스트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권의 분석이라든가 또 리모델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나 전국의 지금 아파트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국적으로는 좀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서울이나 출퇴근이 가능한 전철 역세권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공급량이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 예측되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사실상 공급에 대한 저희가 기대가 많지 않습니다. 기대를 할 수 없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북일이나 대장지구나 뭐 또 이런 곳들이 분양,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도 분양 계획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1주택자분들은 이제 기회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무주택자를 위한 그 청약 기회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파트 투유 사이트라든가 건설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앞으로 분양할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회가 된다면 청약 준비를 해서 무주택자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추첨제가 확대가 되니까요. 그리고 집을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지금 해서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가 떨어질까 염려하시는 분들은 입지만 좋다면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재건축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가격은 다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 입지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강남이라든가 목동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시간이 곧 돈을 벌어준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라든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재개발은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진행 단계가 좀 빠른 거,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관리처분이 되고 또는 뭐 공공주택 택지라도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르다면 임대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능성은 좋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나오는 매물 중에서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또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 가치가 높고 좀 더 오를 그런 우리가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호흡을 중기, 장기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금 운용 계획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하셔서 또박또박 한 발자국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비스트에서는 밴드 가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비스트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궁금하신 거 많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란이었습니다.